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 연구원 재갈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날씨는 짧은 주기로 변하지만 기후는 위도, 바다의 육지와 분포, 지형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지구가 따뜻해지고 이러한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유럽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만년 동안 지구온도가 1도 이상 변한 적이 없던 것에 비하면 100년간 0.74도나 올라간 것은 큰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과 물 부족으로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과 물 부족으로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사막이 늘어나고 오랜 가뭄으로 강물이 줄어서 먹을 물과 식량 부족으로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유럽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기후변화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지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먼저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게 되면 작은 빙하가 녹으면서 약 5천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매년 30만 명이 더위로 인한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올라가게 된다면 열대 지역 농작물이 크게 감소해서 약 5억 명이 굶주릴 위기에 처하고 최대 6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온도가 3도 올라가게 된다면 지구온난화 조절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10억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4도 올라가게 된다면 유럽의 여름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가 사막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사라져서 북극곰 등 추운 지방에 살던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5도 오르게 된다면 히말라야의 빙하가 사라지고 뉴욕과 런던이 바다에 잠겨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도라고 하니 별 차이 없어 보이시나요? 하지만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바다의 높이는 10cm나 높아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태계는 넓은 산림 지역이 줄어들게 되고 산림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온대성 식생 외에 아열대성 식생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물 분포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 강수량과 같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빛의 양, 공기 등이 있어요. 특히 기온이 1도만 변해도 나무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온대 기후였는데요. 물론 숲을 이루는 나무도 온대 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숲에서 동백나무, 종려나무, 오렌지나무 등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난화로 인해서 호수와 강, 연못, 지하수 재생 능력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다모장 농사가 가능해지지만 병충해가 늘어나게 돼서 토양이나 수질 오염이 아주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가 변화하여서 식량 생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류의 이동 경로 변화, 바닷물의 흐름인 해류가 바뀌게 되는데요. 바닷물에는 따뜻한 흐름인 난류와 차가운 흐름인 한류가 있는데요. 따뜻한 난류가 차가운 한류를 밀고 올라와서 차가운 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태평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라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대신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국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인 대구, 명태 등은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그 수가 줄어들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가 더워지면 나무의 분포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극은 어떻게 될까요? 남극 지역의 빙하가 녹음으로써 2100년까지 해수면이 약 5cm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대부분의 해안이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사가 완만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침수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2100년에는 북극곰이 멸종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빙하 감소로 인해서 먹이 활동을 못해서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물들이 급속도로 기후변화 속도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민물에 사는 생물의 경우 10%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즉, 온도 상승 하나만으로도 사라질 위험에 처할 생물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땅이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국내 산림의 53%가 수분이 부족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내 습지의 26%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야생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형입니다. 토양의 수분 감소와 극한 가뭄이 늘면 생태계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다의 피해도 매우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갯벌의 58%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갯벌이 사라지게 되면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바다의 자연 치유 능력이 상실되어서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네요. 해수면 상승은 갯벌에서 이를 먹이원으로 하는 조류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의 기후변화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변하니? 강원도의 기후변화. 100년 후 우리 지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다닐까? 아니면 히어로가 등장할까? 아니, 100년 후 지구는 우리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일 거야. 지구온난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 더 이상 겨울 스포츠를 야외에서 즐기기 어렵다는 것.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해안 저지대는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 도대체 왜? 100년 후 지구는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바로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때문이야. 자,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지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지구의 기분은 날씨고, 지구의 타고난 성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즉 기후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지구의 성격이 바뀐다면 어떨까? 지구의 성격, 그러니까 기후가 변한다면 지구의 날씨는 종잡을 수 없어질 거야. 문제는 이 변화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산업혁명 이후 약 1도의 변화에도 전 세계의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도 예외는 아니야. 과거 30년에 비해 최근 30년간 강릉 평균 기온은 무려 0.9도나 상승했고 폭염 일수가 2.1일이나 늘어났다고. 게다가 호우 일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온실가스에 대해 알아야 해. 온실가스는 담요처럼 지구 표면을 감싸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기체야. 그런데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면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는 더 뜨거워져. 그럼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왜 계속 늘어날까? 최근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야. 인간의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과 숲의 파괴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거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5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 증가율은 무려 1위야. 정말 놀랍지?
이대로라면 21세기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땐 고도가 높은 내륙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버리고 말 거야. 물론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아열대 지역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말이야. 잠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후반 강원도는 폭염 일수가 한 달 가까이 증가하고 열대야도 발생한대. 그리고 여름도 길어질 거야.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 기후변화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협약도 맺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온실가스 줄이는 데 참여해야 할 때야. 먼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에어컨 온도는 올리고 난방 온도는 낮추자. 냉장고 문도 자주 열면 안 돼. 숲을 지키기 위해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보자고. 어때? 정말 쉽지 않아? 우리가 지구를 위해 나선다면 지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지 않을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학교에서 해가 떠 있는 맑은 날에는 전등을 켜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1시간 형광등을 15개를 끄게 된다면 연간 약 74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 친구들이 이동할 때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동차를 하루만 쉬어도 연간 445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도 있으니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에게 일석이조겠죠. 자, 그 다음은 친구들이 급식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급식을 이용할 때 반찬은 먹을 만큼만 덜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우리가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집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친구들이 자주 여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필요할 때만 열도록 우리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냉장고 문을 하루 100회 열고 닫으면 50회 열고 닫는 것보다 약 15%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냉장고는 꼭 필요할 때만 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사용을 조금만 줄여보도록 합시다. 우리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1도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TV 등 친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꼭 끄도록 합니다. 컴퓨터 전원을 끄게 된다면 100W의 전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이 양치하거나 샤워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수도꼭지를 잠궈주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만 해줘도 지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리만을 추구했던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자원 재활용, 나무 심고 가꾸기 등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우리의 지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